이 판례 5번은 이거는 이제 그 환경법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강정마을 앞에 그 제주 해군기지 지금 들어온 자리인데 그 앞에 구름비 바위 집당군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었어요. 자, 포인트는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바위들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이제 해군기지를 짓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 해군기지의 목적은 뭐 중국을 견제한다, 북한을 견제한다, 일본을 견제한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디테일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해군기지가 지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달려든 거죠. 자, 일단 후보군을 한 뽑아내면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 거기 뛰어들었겠죠. 주민들이 뛰어들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지원이 왔겠죠. 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시민단체 뛰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뭐 전국에 응원하는 국민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관광객들, 거기 되게 예뻤거든요. 지금도 이제 경치가 끝내줘요. 지금은 이제 해군기지 돌아와서 좀 약간 흉물스럽지만, 자, 관광하는 사람들, 자, 뛰어들 수 있겠고, 하여튼 뭐 두루 뛰어드는 거죠. 다 두루 뛰어들었던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씩 쳐내보면 가장 거리가 먼 쪽부터, 자, 관광객들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자니까 이 양반들은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누리거나 경관을 누리는 자지 뭐 직접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아니니까 결국 원고적격 부정, 생활 이익을 누리지 못하죠. 일시적 이익일 뿐이고 생활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자들이니까 원고적격 부정.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만약에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시민단체는 뭐 이 단체의 이건 단체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더 언급할 텐데, 자, 시민단체는 이 단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허용되는데, 이게 시민단체가 단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온 국민의 어떤 환경상의 이익을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중소송이 되고 공익소송이 되고, 이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법정주의 제한이 있죠. 우리 행소법 45조. 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민중소송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단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면은 그거는 항고소송이 돼요. 시민단체가 어떤 예산을 더 배당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뭐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는 시민단체가 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상관없이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면 항고소송이겠지만 그런 형태는 아니죠. 시민단체가 뭐 구름비 바위가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환경상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거라면 민중소송이 되는 거고, 즉 단체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 단체 구성원의 이익도 아니고 일반 국민을 위해 소송을 하는 거니까 민중소송이 되고, 법정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규정이 없거든요. 관련 규정 없어요. 이 관련 규정이 없어요. 소재기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소 불가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 많이 나올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건데, 무조건 뭐 부정이다 하지 말고, 전제는 시민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가면서 살펴보시고, 결국 강정마을 주민, 이게 남았는데, 강정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계직구보다는 반사경으로 간 거죠. 반사경. 이 제주도 해군기지가 지어짐으로써 강정마을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반사경. 계직구가 아니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의 침해일 뿐이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던 것인데, 이 반사경으로 판례가 갔던 이유는 딱 하나죠. 이 나중에 뭐 제가 청론할 때 가끔 설명하는데,
이 해군기지를 여기 이제 구름비바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깨부시고 해군기지를 이렇게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짓는데 강정마을이 이 해안도로를 중간에 매개체로 해가지고 마을이 이쪽에 있어요. 마을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죠. 중간에 어차피 해군기지가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해안도로는 지나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론 이제 옛날에 구름이바위 있을 때는 가가지고 이제 전복도 캐고 했는데 그거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이익은 보상으로 충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개짓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의 피해가 침해가 아니고 반사적 반사경은 반사적 사는 사실적 사실상 경은 경제적 그래서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적격 부정한다라고 봤던 사건이죠. 자, 우리는 그리고 해군기지 판례를 조금 눈여겨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를 좀 체크하냐면 그 동그라미 1, 2, 3, 4로 쭉 내려가죠. 거기 판례 중간에 가면. 그죠? 동그라미 1, 2, 3, 4로 쭉 내려가는데 절대보전지역 1번의 절대보전지역의 해제가 그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이 되게 웃기죠. 동그라미 2번 한 두 줄 내려가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아니고 그냥 제주 전체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인 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본 거죠. 이 제주 특별자치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결국 입법 취지는 강정마을 사는 사람들의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주 전체의 어떤 뭐 지하수 생태계 보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내려와서 밑줄 보이시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에 따라 원고들이 가지는 이런 주거 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반사경적으로 보는 거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